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진의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전반적인 사용법을 최신 버전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비트 사용법 알아보기 전에 곰진에에서 제공하는 특별 혜택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여기 더보기란을 눌러보면요. 자,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이 20% 할인 코드로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 해당 포스팅 참고하셔서 페이백 30% 신청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 할인에 더불어서 30% 페이백까지 받으면 수수료를 거의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어요. 다른 거래소도 여기 곰진의 페이백 사이트에서 수수료 혜택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비트 가입 방법 알아볼게요. 어플을 설치하고 나서 거기서 계정을 생성하고 그대로 KYC 인증까지 한 번에 끝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서요. 아이폰은 앱스토어겠죠? 아래쪽에 검색을 누르고 바이비트를 검색을 해줍니다. 자, 이런 광고는 넘기고요. 이런 로고를 찾아서 1000만회 이상 다운로드 확인하시고요. 설치 버튼 눌러주세요.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실행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알림은 허용 안함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입하기 버튼 바로 눌러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이걸 실수로 스킵 누르신 분들은 여기서 가입하기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메일 또는 휴대폰 가입 선택할 수 있고요.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저는 거래소에서 사용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미리 입력을 해뒀습니다. 자, 이때 비밀번호는 8글자 이상, 소문자 하나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 숫자 하나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레퍼럴 코드 옆에 화살표 누르고요. 여기에 21901 자, 꼭 넣어주세요. 이 추후에 20% 선물 할인과 30% 페이백, 중복 할인이 가능한 코드예요. 시중에 있는 코드 중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코드입니다. 꼭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약관 동의 체크하고 가입하기 누를게요. 퍼즐을 빈칸에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조금 전에 입력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가 날아올 거예요. 확인하고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일단 계정 생성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로 바로 KYC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Verify Now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실수로 이 창을 넘겼으면은 여기서 Verify 버튼 눌러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스크롤 좀 내려보면 신원 인증 제일 먼저 하나 보이죠? 이걸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Verify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적이 자동으로 한국으로 선택이 되고요. 아래쪽에 신분증 종류 선택할 수 있게 나오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거주허가증입니다. 이 거주허가증은 한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건 취소하고요. 이 셋 중에 어떤 거 선택해도 5분 안에 다 처리가 되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편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아이디카드, 주민등록증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제 사진 권한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할게요. 자, 각자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하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절차가 나오죠? 신분증 촬영과 셀카 촬영 알아두시고요. 계속하기 한 번 더 누를게요. 자, 신분증 앞면을 잘 대고 촬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제출하기 눌러볼게요. 자, 이어서 동그란 프레임에 얼굴을 잘 갖다 대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자, 촬영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여기서 이제 인증이 됐다라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는 제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면 아이덴티티 어세스먼트라고 돼 있죠. 이거 제출하기 서밋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설문조사가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노, 아니오를 2번 체크하고요. 서밋 제출하기 눌러주세요. 약간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확인하고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와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스탠다드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제 이러면 이제 KYC 인증이 모두 끝난 거예요. 바이비트 거래소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바이비트 입금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보낼 테더를 구입하고 이 테더를 바이비트로 전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업비트에서 테더 마켓으로 들어가서요. 테더를 전송할 만큼 구입을 합니다. 저는 1000테더 매수를 해볼게요. 자, 매수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이 테더를 바이비트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입출금 탭을 누르고요.
자, 그리고 테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출금 버튼 누르고요. 자,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출금 네트워크는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수량은 전부 다 선택하면 이제 갖고 있는 수량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지금 수수료가 0이기 때문에 이제 1000개를 그대로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네트워크 TRON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자, 거래소 지갑 체크돼 있나 확인하시고 지갑 종류에서 바이비트 거래소 선택해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는 바이비트의 테더 입금 주소인데요. 우리가 이걸 지금 모르죠? 이걸 알기 위해서 바이비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비트로 왔습니다. 이제 테더의 입금 주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플 시작 화면에서 디파짓 보이죠? 자, 이게 입금이에요. 자, 그리고 디파짓 크립토 코인 입금을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USDT 테더 코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나오죠? 이 중에서 TRC20 이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게 업비트에서 고른 TRON 트론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소가 보이죠? 이 복사하기 버튼이에요. 이걸 눌러서 테더에 입금 주소를 복사하고 이제 업비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로 와서 받는 사람 주소에 조금 전에 복사해둔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계정 정보 확인이 나오죠. 자, 여기에 본인의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100만원 이하로 보내는 분들은 이 계정 정보 확인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피싱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니요 눌러 보시고요. 자, 출금 신청 확인을 해주세요. 앞에 세 자리, 뒤에 세 자리 주소를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별 문제가 없으면 투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시고요. 투 채널 인증 방식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톡, 하나 인증서 세 개의 방법 중 하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카카오톡 인증을 해볼게요. 자, 카카오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톡 지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카톡이 날아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자 서명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끝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인증이 완료되면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두고 바이비트로 3분에서 5분 정도 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정도 지났으니까요. 바이비트로 테더가 입금이 잘 됐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비트 시작 화면에서 아래쪽에 에셋 자산을 누르고요. 자, 여기 보통 펀딩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펀딩 지갑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USDT 테더가 1000개 제가 보낸 만큼 잘 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테더를 가지고 현물 거래, 선물 거래, 본인이 원하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입금 방법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이비트 선물 거래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물 계좌에서 담보금으로 사용할 돈을 가져와 볼게요. 아래쪽에 에셋 자산을 누르고요. 여기 트랜스퍼 이체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펀딩 계좌에서 통합 트레이딩 계좌를 선택하고 이쪽으로 이제 담보금을 보낼 거예요. 저는 1000테더 정도 한번 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하고 이체 눌러볼게요. 확인. 자,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딩 마켓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래쪽에 트레이드 이걸 누르면요. 자, 이렇게 트레이딩 마켓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눌러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스팟 이거는 현물을 뜻하고요. 그 옆에 있는 퍼페추얼은 무기한 선물입니다. 보통 매매는 여기서 많이들 하세요. 그 옆에 퓨처를 보면 기한이 있는 선물을 뜻해요. 이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여기 퍼페추얼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 말고도 다양한 알트코인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는 곳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선물에서 매매를 하도록 할게요. 선택해 볼게요. 다음으로 설정을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점 3개 모양을 눌러 보면요. 그럼 이렇게 트레이딩 프리퍼런스란 게 보일 거예요. 이걸 먼저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위에 포지션 모드가 나옵니다. 자, 이걸 눌러서 그러면 원웨이 모드와 헤지 모드가 나와요. 먼저 이 원웨이 모드는 롱과 숏 중에 하나의 포지션만 보유가 가능해요. 헤지 모드는 롱과 숏 두 개의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00달러어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500달러어치 숏 포지션 주문을 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원웨이 모드면 1000달러에서 500달러가 차감되면서 500달러 롱만 남게 되고요. 헤지 모드면 1000달러 롱은 그대로 있고 500달러 숏 포지션 하나가 그대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알아두시고요. 저는 원웨이 모드 선택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TPSL 가격 보호는요, 우리가 소위 스탑로스와 같은 예약 주문을 걸었을 때 마지막 체결 가격하고 시장 평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이 막 급등락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약 주문을 비록 우리가 했지만 그때는 작동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끄는 게 좋아요. 이 TPSL 자체가 뭐 자고 있거나 부재 중에 손절이나 익절을 도와주는 건데, 뭐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해서 그걸 동작이 안 되게끔 해버리면 기능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디저블 상태로 두고 그냥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고요. 밖으로 나와 볼게요. 자, 다음은 차트 설정 볼게요. 여기 위에서 차트 부분 눌러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즐겨찾기 된 캔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일봉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죠. 자, 여기 추가한 것 외에도 이제 보고 싶은 캔들이 있으면 여기를 눌러서 보고 싶은 캔들을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즐겨찾기 된 캔들을 변경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서 여기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인터벌 보이죠? 자, 이걸 눌러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캔들은 제외하고 자주 사용하는 캔들을 올려서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즐겨찾기가 변경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뭐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거래량, 그리고 MACD 등 RSI도 있고요. 자주 쓰는 보조 지표들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자주 쓰는 걸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매매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보고요. 다시 매매창으로 가볼게요. 자,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요, 그럼 이렇게, 자, 크로스 교차 모드 하나만 지금 설정이 돼 있죠. 이게 원래는 격리 모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바이비트는 지금 모두가 통합 계좌를 사용하면서 격리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 크로스 모드가 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로스 모드는 포지션을 잡을 때 통합 계좌 지갑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담보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갑에 있는 돈을 외부로 빼거나 뭐 출금하거나 그러면요, 담보금이 점점 줄어드는 거랑 똑같고요. 담보금을 만약 늘리고 싶으면 외부에서 그냥 돈을 갖고 와서 통합계좌에 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돈은 테더를 말해요. 한마디로 포지션이 만약 청산이 된다면 통합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통합계좌를 쓰시는 분들은요, 이 청산 가격을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청산 가격이 너무 낮다 싶으면 통합계좌에 충분히 돈을 넣어줘야 되고요. 청산 가격이 너무 높다 싶으면 이제 어느 정도 여유롭게 통합계좌에서 뭐 펀딩 계좌 같은 데로 외부로 빼서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레버리지 설명드릴게요. 자, 레버리지는요, 이걸 누르면요, 자, 일단 레버리지란 게 내가 보유한 돈보다 더 많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레버리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은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돈보다요. 대신에 청산 가격은 점점 타이트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표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지금 선물 통합 계좌에 1000테더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숏 포지션을 잡을 건데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1배 레버리지로 만약에 숏 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 1000 곱하기 1이 돼서 1000테더만큼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100% 가격이 2배가 오르면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만약에 레버리지 2배로 포지션을 잡는다 하면요, 여기에 2배를 곱해서 최대 2000테더만큼 포지션을 열 수 있고요. 이때는 50% 가격이 1.5배 오르면 포지션이 청산돼요. 3배 레버리지인 경우 3000테더만큼 잡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33% 오르면 청산이 되고요. 뭐 극단적으로 막 100배 레버리지를 가져가면요, 10만 테더 규모로 포지션을 열 수 있고요. 대신에 이때는 1%만 가격이 올라도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버리지는 이제 저는 한 10배 정도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문 단위 알아볼게요. 이걸 눌러보면요,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BTC 단위라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선물이니까요. 이걸 선택한 채로 제가 여기에 만약에 0.1을 넣고 오더를 내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약 95,000달러 정도니까 이 95,000에 0.1을 곱해서 9,500달러 정도 규모로 포지션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아래에 이 보이는 건 이건 USDT 단위입니다. 제가 만약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 1000을 입력하고 포지션을 열면요, 1000테더 규모로 포지션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USDT 단위 이걸 선택해서 오늘은 선물 포지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건 오더북이에요. 이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걸 호가창이라고도 하죠. 위에는 매도벽, 아래는 매수벽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눌러서 뭐 단위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뭐 테더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뭐 비트코인 수량 단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누르면 더 큰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최소한으로 작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자, 이제 본인이 더 보기 편한 방식으로 이걸 설정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운데 이 가격은요, 오더북상의 실시간 체결 가격을 말합니다. 뭐 체결 평균 가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available, 이게 선물 통합 계좌에 지금 1000테더만큼 담보금으로 사용 가능한 자산이 들어있다는 걸 또 뜻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부분을 누르면 리미트는 지정가, 마켓은 시장가입니다. 지정가는 뭐 아시다시피 원하는 가격에 걸어놓고 체결되길 기다리는 거고요. 시장가는 지금 호가창에서 바로바로 긁어오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마켓 시장가로 매매를 해볼게요. 자, 이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5천을 넣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숏 포지션을 열면 5,000테더 규모의 포지션이 열리겠죠?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누를게요. 자, 포지션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0배 레버리지 상태에서 1000테더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원래는 최대로 10,000테더까지는 규모로 열 수 있었어요. 그런데 5000테더 규모로 포지션을 열면서 이 500테더만큼은 이제 포지션의 최소 담보금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나머지 500은 남아있죠. 자, 근데 지금 교차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이 청산 가격은요, 여기 남아있는 이 돈까지도 고려한 청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담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포지션은. 그래서 만약에 이 위치에서 이 포지션이 청산되면요, 이 500테더만 잃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있는 1000테더 모두 다 잃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용어를 하나씩 볼게요. 자, 우리는 USDT를 담보로 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차이며 10배 레버리지로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고 숏 포지션입니다. 그 옆에 보이는 건 미실현 손익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63달러 정도 손해를 보고 있죠. 그만큼 처음 잡을 때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지션 사이즈는 이건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0.052 곱하기 지금 비트 가격인 95,800을 곱해보면 뭐 약 5,000달러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이는 엔트리 프라이스, 자, 이거는 이제 진입 평균 가격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평단이에요. 이 가격보다 올라가면 손실, 내려가면 수익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마크 프라이스, 이건 시장 평균 가격이에요. 이 꽤나 중요한 가격인데요. 이 가격이 옆에 보이는 청산 가격까지 도달하게 될 경우 이 포지션은 청산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위에 보이는 이 실시간 체결 가격이 이게 높다고 해서 포지션이 청산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장 평균 가격이 여기까지 왔을 때 청산이 되는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뭐 바이비트에서 순간적으로 20만 테더에서 체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 마크 프라이스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이 포지션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물론 얘는 어느 정도 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겠죠. 주요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받아오는 거니까요. 그 중에 바이비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직접적인 청산을 결정하는 가격은 마크 프라이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 TP와 SL을 알아볼게요. 여길 눌러보면요, TP는 테이크 프로핏의 약자로서 예약 익절 주문을 뜻합니다. SL은 스탑 로스의 약자로서 예약 손절 주문을 뜻하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전체 포지션을 한 번에 종료를 다 하는 게 있고요, 부분적으로 종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해할 때는 전체 포지션 한 번에 종료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엔타이어 이거 선택하고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값을 미리 입력을 해뒀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내려오면 그때 익절하는 주문을 내겠다는 소리고요. 반면에 10만 달러까지 가격이 올라오면 그때 손절하는 주문을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TP와 SL 주문을 내볼게요. 자, 주문이 나갔죠. 자, 아래쪽에 TP와 SL, 여기서도 내가 낸 주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 오더를 눌러서 자, 여기서도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캔슬 버튼 눌러서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가 됐죠. 다시 포지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그냥 종료를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클로즈 바이 버튼 누르고요. 그럼 위에서 시장가 또는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가로 한번 종료해볼게요. 뭐 수량은 절반 정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누를게요. 자, 절반의 수량이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도 모두 종료하러 가볼게요. 자, 이번엔 나머지 전부니까 100%를 선택하고 이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포지션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약간의 손실을 보고 숏 포지션을 종료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따라해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비트 선물 거래 방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